야, 또 칠하. 승현 씨는 누구예요? 막내 작가. 아, 승현 작가님이시구나. 일부러 첼시색 입고 온 건가요? 여러분 패딩도 파란색입니다. 진짜 일부러. 아, 저 패딩이 보이는구나. 오늘 파란 신발 안 신었네. 몇 시 일어났어요? 몇 시 일어났어요? 3시. 3시? 한 8시 반, 9시에 자서. 아, 그러니까 연예대상이 있었구나. 참 생각보다 풍성했네, 그지? 연예대상 인기상. 아, 인기상은 뭐 그냥 하나 또 그냥 주신 거고, 그냥 챙겨 주신 거고. 작가상, 라디오 작가상. 진짜? 와, 축하드려요. 라디오 작가상이랑 또 윤태진은 저기 신인상. 주고. 야, BTU가 많이 받았습니다. 윤태진 씨도 여기 베텐 거의 식구잖아. 그렇지. 야, 그거 그 수상소감 그 시상식 그거 찍던 파일은 넘겼나? 어떤 파일? 이걸로 녹화한 파일. 아, 그거 아마 거기 있을걸요? 여기 있다고? 아직 안 넘겼어요. 연예대상 제작진이 사전 녹화기 때문에 찍으러 온 풀 버전은 나중에 할 수 있으면 풀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상 소감이 잘렸어. 지금 다시. 뭘 다시 읽어? 버전 공개하면 되지. 풀 버전. 뭐가 잘렸는데? 아니 제일 중요한 게 잘렸어요. 우리 PD 작가들한테 고맙다고 한 거랑 베테랑 분들한테 고맙다고 한 거랑 다 잘렸어요. 아, 멘트가 왜 잘렸어요? 아, 근데 뭐 그분들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기니까 다시 올릴 때 편집을 해서 편집해서 올릴 방송용으로 낼 때 많이 자르지 원래 사전은. 그 성재 방송사고 낸 것도 잘랐어요. 그거는 생방송. 왜 그런 건지. 아, 여기 질문이 올라왔어요. 왜 그런 건지 얘기 좀. 그거 해명하면 되잖아. 아, 그거는 사실 해명하기가 좀 뭐라 그러지? 현장에 이게 와 보신 분들만 아시겠지만 현장에는 스피커가 있습니다. 좀 확성이 되거든요. 지금이야 뭐 우리가 이걸로만 듣는 거고 모니터를 이제 현장 확성이 있어서 모든 연예인들이나 진행자나 뭐 이런 대사들이 다 현장 스피커로 들려야 되는데 그 전에 또 멘트 하나 한 거는 당연히 확성이 됐는데 자 MC를 소개합니다 하는데 확성이 안 된 거야 갑자기. 확성 안 올리신 거지. 네, 그래가지고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마이크가 안 나오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딘딘 씨가 마이크 바꿔주러 뛰어오고 자기 테이블에 있는 마이크 쓰라고. 그리고 그 큐준 스텝도 딴 데 가서 마이크 왜 안 올리냐고. 그러니까 확성이 안 올라가 있었지 마이크는 올라가 있었던 거지. 그래가지고 여러 번 안 나오니까 최고의 안 나온다 야. 그리고 최고의 또 안 나온다. 재밌었어 그래서. 예. 그러다가 그 MC들 3명 얘기할 때쯤에 확성이 딱 들리길래 여기부터 들어갔구나. 그래가지고 다행히 이름이 잘리진 않았다. 조금 이제 중간에 오디오가 올라갔으니까 방송 사고처럼 느껴지긴 하겠지만 그 뭐 앞에 최고의 MC들을 소개합니다. 장도연, 탁재훈, 이현희 해야 되는데 앞에 멘트 없고 이름 세 명만 나간 것 같아가지고 좀 어색하지만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랬는데 보니까 앞에 다 나가고 있었던 거지. 그래도 나는 그게 커뮤니티에 올라온 걸로 난 봤거든. 그걸 또 봤어? 라이브로 보지 못하고. 그랬더니 거기 이제 댓글 반응이 저렇게 베테랑 최고의 캐스터 아나운서가 저런 상황은 본인이 실수한 건 분명히 아니다. 다른 문제로 인해서 아마 어떤 상황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 댓글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솔직히 내가 당사자였으면 기분이 좀 좋았을 것 같아. 뭐 기분이 좋긴. 난 몰랐지. 그치? 나는 그냥 이름 세 명 이름만 중간에 훅 올라가서 나간 줄 알고 있다가 나중에 알았지. 야 최고의 왜 여러 번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게 다 나갔단 말인가.
나중에 뭐 얘기 없었어요? 무슨 얘기? 그 제작진들한테? 아니 그거는 내 잘못이 아니니까 사실상. 그래요? 어쩌겠어. 최고의 최고의 캐스터 배성재. 아니 소개할 때 그렇게 해야겠네 이제. 목소리에서 당황한 게 너무 느껴져. 아니 그리고 어차피 이 연예대상은 새벽 1시 정도까지 굉장히 또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는 일을 앉아 있는 게. 또 거기서 그날은 할 게 많아서 시상도 하고 수상도 하고 뭐. 최고의 몸무게 배성재. 그리고 개인님이 올리셨어요. 차단. 아나운서 최고 몸무게. 그리고 배대호 동탁님. 근데 아니 체중이 요즘에 약간 다시 부는 거야? 카타르 가서 다시 좀 불었지. 난 불었다 이제 다시 뺄 거지. 해야 되는데 이제 좀 연말까지 조금 즐기고. 저는 저 성재 얘기 듣고 그 햇반을 현미 햇반을 주문을 해갖고 먹거든요. 네. 나도 요번에 카타르에 그거 70개 가져갔는데 15개밖에 못 먹었어. 양고기 먹느라. 근데 현미 햇반이 맛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거를 한 2개씩 먹어요. 현미 햇반을. 그래서 50개 그 가이드 여자분 그분 드렸지. 아 그분 드렸구나. 그 현미 햇반도 많이 먹으면 살이 찌더라. 그 제가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아 많이 먹으면 살이 찌. 거기서 꽤 비싸게 팔린다 그러던데 햇반이. 오하영 도시락 해명. 이거는 여기 원고 대본에 있어서. 아 대본에 있어요? 그게? 해명할 게 뭐 있어? 진상이 다 나왔는데. 진상? 내가 얘기한 적이 없는데. 진상. 그래서 여기서 진짜? 위원님 피해자가 해명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는데? 뭐 어떻게 팩트대로 했지. 방에 들어가 봤더니 이미 모두 없어졌더라고요. 너무 미안하네요. 제가 일부러 먹은 건 절대 아닙니다. 네. 오늘 시간이 되면 제가 해명을 할게요.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지현이 형이 주길래 먹었을 뿐이고요. 공범이 돼버렸는데. 근데 너도 먹었잖아. 그러니까 공범이 됐는데 형처럼 세트 메뉴로 다 먹지 않았고 난 그 파니니만 먹었고 형은 수프, 빵, 파니니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스테이크까지 다 먹었잖아. 내가 그 전주에 게임 중계를 갔는데 도시락이 그런 식으로 그런 게 나왔었어요. 약간 그래서 아 요즘은 도시락 이런 걸 주네. 근데 그날 3개가 우리 중계진 도시락 저쪽에 3개가 탁탁 딱 있더라고요. 비닐 이렇게 해갖고 거기에서 분장 언니한테 이거 우리 도시락 같은데 맞아요? 그런 거 같은데요? 그래갖고 먹은 거예요. 근데 3개가 조금 다른데. 그분은 우리 그 책임자가 아니잖아. 외주 업체 당연히 외주로 그냥 딱 얼굴 분장만 해주고 누군지도 모르고 분장만 하고 그냥 가면 되는 사람인데. 나 오영 씨가 거기를 들어오질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영 씨가 거기 멤버인지 모르고 나랑 성재랑 또 한 명 우리 누구였지? 아영이었나? 아영이? 아영이. 이렇게 3명 거로만 생각을 했죠. 네. 피의자 진술 여기까지. 근데 중계 중에 하프타임 때 오영 씨가 그거 왜 먹었냐고. 너무 미안했어요. 제가 어떻게 이걸 갚아줘야 될지 나중에 꼭 갚아줄 거예요. 최후 진술. 아영이는 안 먹었어요. 네. 첼시 선수 사인 받아다 주면 되겠네. 오하영 맨유 팬인데. 맨유 선수를 받아줘야지 그럼. 자, 루카쿠 사인? 월드컵 보신 분이네. 루카쿠를 언급하는 거 보니까.
그걸 안 본 사람 있을까? 루카쿠의 가슴 트래핑? 아 진짜 지금 현 첼시 선수나 전 첼시 선수나 이번 월드컵 때 창피한 첼시 출신 선수들 너무 많아서 창피하더라고. 누구? 대부분 다 하베르츠도 그렇고. 아 그래도 굴리트 만났네. 그래 지에의 한 명 첼시에서는 잘 쓰지도 않는 지에의가 지에씨 지에씨라고 해주시고요. 지에씨가 그래도 좀 했네요. 피파 온라인 연락 받았어. 피파 온라인 연락 받았어. 안 왔어? 2번 같이 또 해야 되는데 연락 오겠지. 날짜 넘겼는데. 메시는 어디까지 뛸라나? 자, 오늘 밤 트로피 딱 한 게임만 뛰고 2점 추가하면 반년의 결실입니다. 아이콘 팩 가는 날. 나 지금 베텐에 관심이 없어. 오늘 밤 12시 10분. 오늘 20게임 벌써 채웠고요. 저는 이번에 그 한국 귀국하자마자 그 바이러스 때문에 격리를 한 일주일 했거든요. 집에서 처음으로 게임을 깔아가지고 게임을 했는데 뭐? 그 제목이 뭐지? 어떤 사이트 들어가서 다운을 받아서 자동차 이렇게 막 훔쳐 타가지고 스토리도 있어. GTA? GTA. GTA 2인가? 그거 그래갖고 컴퓨터로? 터로. 이게 처음에 운전 막 하면서 다니면서 이게 하는 게 조정이 쉽진 않더라고요. 키보드로 하니까. 와, 근데 너무 재밌던데? 그냥 5 아니고? 너무 스트레스 해소가 되던데. 5 아니고 2? 제일 최근 버전. 5네. 5구나. 처음에 어떤 건물로 들어가서 누구 죽이고 그다음에 뭐 해서 이 미션 완수하고 들어가는 거 있잖아. 그거에서 시작을 했죠. 몇 명 죽였어? 다 성공했지. 성공해서 이제 차 타고 나가가지고 차 2대 있는 거 하나 타고 뺏어가지고 이게 도망다니면서 또 시작을 하는 뭐 이런 식으로 게임을 하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게임이 이렇게 재밌는지 몰랐어. 이게 가끔 강제로 격리 휴식하면서 휴가에 집에 틀어박혀가지고 게임하고 넷플릭스 보고 이게 이만큼 꿀이 또 없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에 넷플릭스를 거의 진짜 많이 봤어요. 넷플릭스. 재벌집 막내 아들. 그건 다 봤고. 다 봤어? 나도... 어제 결승 중계 때문에 못 본 것도 어제 들어가서 새벽에 넷플릭스로 또 보고. 나 그거 보다 잤는데. 보다 잤어? 어제는 좀 재미없더라 근데. 생각보다. 스포하지 마시고 시청률이 한 15% 20% 가까이 나온 거 아닌가? 20% 넘었어요. 20% 넘었어? 네. 와. 나도 다 봤어. 난 와이프한테 처음에 그게 이름이 헷갈렸어. 드라마 제목이. 뭘로? 부잣집 맏며느리 봤냐고 그래왔다가 그건 뭐 일일 드라마 같은데. 아니 나 부잣집 맏며느리 그거 되게 재밌더라. 근데 와이프가 막 뒹굴더라고. 그거 왠지 회식 KBS 1에서 그 KBS 1TV 그 재벌가 회식인데 돈까스집에서 먹고 막 이런 거잖아. 경양식집에서 먹고. 38% 나올 것 같지만 기본이 38은. 네. 그래 갑자기 그 부잣집 맏며느리로 내가 제목을 착각을 해가지고 계속. 초벌집 막내돼지 자꾸 이악 물고 쓰지 마. 그거는 아침 드라마 그러네. 제목이에요. 재벌집 네. 막내 아들보다 시청률이 2배네. 부잣집 맏며느리. 주인공 나성공. 방송은 근데 언제 들어가는 거야? 예, 지금 가겠습니다. 모현민 주인공이. 사실상 주인공급
포스 아닙니까? 배성재 뭐야? 위젯 이게 뭐야? 숙보 배성재 난 삼장법사 닮은 꼴 쿨한 인정 제가 이거는 수요일이니까 뭐. 자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22년 12월 21일 수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윤종신의 환생 드렸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은 배성재 난 삼장법사 닮은 꼴 쿨한 인정이었습니다. 쇼킹 받는 차트에서 닮은 꼴 얘기가 나오면서 삼장법사가 소환됐는데 또 방송놈들이 CG 입히고 비교 사진을 올려서 방송을 이렇게 2분할로 또 만들었더라고요. 이게 베텐에서 처음 나온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어디 커뮤니티에 올라와서 이게 베텐에서 올라오고 또 이제 확대 재생산이 되면서 흑역사처럼 됐는데 뭐 닮은 건 좀 인정합니다. 예, 근데 이제 삼장법사 본인보다는 좀 더 가로로 늘려야 요즘은 닮아 보인다는 거. 자, 아무튼 그리고 삼장법사 말고 다른 닮은 꼴은 이제는 더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본체라고 하신 분 있고, 그러고 보니까 얼마 전 연예대상에 갔는데 그 가로 채널 그 흑역사를 만들었던 그때 같이 갔던 PD 선배가 인사를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짤 얘기에 대해 바로 아시고, 예. 자, 아무튼 흑역사들은 다 좀 삭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오늘은 2022 카타르 월드컵의 열기가 식기 전에 후토크를 맘껏 해보려고 준비한 특집 코너 축톡 쇼 준비했습니다. 월드컵 현장에서 한국 경기를 모두 직관하고 또 월드컵 경기 중계를 함께한 할 말이 진짜 많은 투머치 토커 SBS 축구 해설위원 장지현 해설위원과 월드컵 후 토크를 실컷 해보겠습니다. 베텐은 카카오 TV를 통해 녹음 전 과정을 직접 보면서 채팅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매주 일정은 저희 홈페이지에 있으니까 미리 체크하시고요. 오늘은 프리선언 없이 바로 코너 갑니다. 선물 소개해드리죠. 1시간에 부족할 것 같은데, 그지? 이거 스스스 플랫폼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광고콜 가겠습니다. 배성재 텐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코너 바로 가겠습니다. 위원님 여기 하나 외쳐주시는 게 하나 있어요. 대본 봐야겠구나. 그것만 있어요. 자, 갑니다. 조규성 선수의 짜릿한 멀티골, 가나전 심판에 대한 분노, 황희찬 선수의 역전골과 16강 진출의 환희, 그리고 전 세계를 놀라게 한 모로코의 반란에 막판까지 눈을 뗄 수 없었던 역대 최고의 결승전, 은메대전까지 월드컵을 보면서 느낀 모든 감정이 사라지기 전에 후토크를 실컷 하려고 준비했습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 뒤풀이 특집 축톡 쇼. 카타르 월드컵 뒤풀이 특집 축톡쇼 함께할 뿐입니다.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목소리로 SBS 월드컵 해설의 중심을 잡아온 국내 최고의 해외 축구 전문가지만 베텐에서는 그저 한없이 귀여운 첼료미 장지현 해설위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라디오라서 다행이네요, 그죠? 네. 자, 남심저격방송 베텐에 또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오랜만에 와도 베텐 팬들에게는 익숙한 목소리고 얼마 전까지 저와 카타르 월드컵 중계를 개막전부터 결승전까지 함께 하셨는데 자, 이번이 또 겨울 월드컵이었잖아요. 북반구 기준으로 사상 최초. 시작 전에는 되게 이거 일정상 최악이다 뭐 이런 얘기 많았는데 전체적인 총평을 좀 해주신다면? 총평은 사실 카타르 월드컵 대회 전에는 뭐 카타르 월드컵 공사 기간에 또 노동자들에 대한 이슈, 네. 또 안 좋은 어떤 이야기들, 예. 또 카타르에 대한 뭐 뒷돈이 어쩌니 뭐 그렇죠. 여러 이야기들, 안 좋은 이야기만 나와서 이 대회에 대한 약간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시작을 했는데 끝나고 나니까 최고의 월드컵이 돼버렸네요. 네, 대반전의 월드컵이었다.
2002년 월드컵은 이제 우리나라한테 너무 특별하니까 좀 제외를 하고 모든 역대 월드컵 물론 저는 86년부터밖에 안 봤거든요. 네. 장지현 의원은 몇 년부터 보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역대 최고의 월드컵 봤거든요. 82년 스페인 월드컵 봤죠. 파울로 로시 예, 파울로 로시. 아, 파울로 로시가 그때 너무 멋있어서. 격동 50년. 82년이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프로야구 출범, 프로축구 그렇죠. 출범 그 당시 그 근처거든요. 프로축구는 83년에 예. 출범했고 82년이 이제 프로야구가 출범을 했는데 그해 여름에 스페인 월드컵이 있었죠. 4공화국 시절이죠? 82년인데? 82년 아닌가? 5공화국 전두환 정권 때죠. 네. 아무튼 이제는 정말 먼 옛날이 됐습니다. 자, 또 장지현 해설위원이 아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 정말 살아있는 냉동인간이거든요. 그리고 정말 과거의 역사들을 정확하게 컬러 사진과 영상으로 머릿속에 담고 있는 스타일이라 소환하면 바로 나와요. 82년 월드컵은 어땠습니까? 그때는 파울로 로시가 저는 너무 멋있어서 이탈리아. 네. 예. 특히 브라질전 해트트릭을 하면서 브라질을 격파하는 거 브라질이 우승국이었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대회가 끝나고 나서도 그 올스타전 같은 거를 또 생중계해 줬어요. 예. 월드컵 그 스타들 다시 이렇게 이벤트 대회죠. 그것도 낮에 그 TV 신문 편성표 체크해 놓고 또 보고. 그래서 파울로 로시의 성표의 형광펜. 편성표에 예. 형광펜으로 스포츠 프로그램은 쓱. 그때는 예. 우리 세대는 다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그것만 TV로 보거든요. 첼 할아버지 신나셨네라고 하시네요. 예. 아무튼 저는 86년부터는 월드컵을 아예 빼놓지도 않고 올림픽도 뭐 그쯤부터는 88 올림픽이죠. 그렇죠. 86년 우리 또 예. 우리나라가 진출했으니까. 예. 그때부터는 빼놓은 적이 없어가지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역사상 최고의 결승전인 것 같고 전체로 봐도 우리나라가 16강도 갔고 짜릿했고 이변이 일단 많아가지고 이번 월드컵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진짜 뭐 옛날 월드컵은 글쎄요 뭐 60년 월드컵 때도 제프 허스트가 세트트릭을 기록을 했고 뭐 아니 골라인 안 보셨잖아요. 아니 안 봤죠. 그러니까 넘어갔느니 안 넘어갔느니 이런 논란도 있고 그랬대잖아요. 예. 근데 제가 직접 안 봤으니까 옛날에는 그런 감흥이 전혀 없어요. 펠레도 못 본 거죠? 예, 펠레도 안 봤기 때문에 뭐 팬들이 얘기하는 언론에서 얘기하는 고트 논쟁 있죠. 그것도 저는 펠레는 사실은 저는 좀 직접 안 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제가 본 건 82년 스페인 월드컵 때부터지만 예. 그 이후로는 최고의 결승전 확실해요. 죄송한데 지금 계속 막내 작가를 보고 얘기하시는데 네. 그 아이 컨택을 제 쪽으로 좀 해주세요. 왜냐면 이게 저희 그 땡튜브로도 올라가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거예요. 왜 첼지어는 진행자가 옆에 있는데 자꾸 저쪽 보고 얘기하지? 지금 여기 강연 오신 게 아니니까 예. 저랑만 아이 컨택하면 됩니다. 그러게 계속 제가 지금 왜- 막내 작가 일해야 돼요. 작가들은 저희는 방송하지만 저기 체크도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장지현이 계속 아이 컨택하니까 리액션 해주느라고 네. 일을 못 하잖아요. 저한테 집중해 주시고 66년 얘기를 또 96년생한테 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긴 그러네요. 첼 할아버지 돈 주세요라고 하시면 있고. 네. 아 이쪽 보고 얘기해야 되지? 그렇죠. 예, 방송의 어떤 문법상 이상하죠. 저는 얘기하고 있는데 바깥쪽 보고 얘기하고. 예, 라디오긴 하지만. 자, 아무튼 그러면 일단 그거부터 갈까요? 장지현 의원이 이제 국내 최고의 축구 전문가이기 때문에 에이 그건 아닙니다. 고트 논쟁, 그레이티스트 오브 올 타임. 누가 역사상 최고의 선수냐. 일단 펠레 마라도나 두 명이 신전에 있고 메시가 이번에 월드컵을 들어올리면서 이제 다 이룬 선수가 또 세 번째로 나왔다 이런 게 중론이잖아요. 셋 중에 누가 제일 혹은 또 다른 선수까지 누가 제일 저는 고트 같습니까? 이미 2021년 이전에 네. 2018년 경에 메시가 코파도 딴 적이 없고 네네. 월드컵을 딴 적도 없을 때도 한준희 장지현의 원투펀치라는 곳에서 네네. 저는 고트 1위를 메시로 놨어요. 메시. 네. 그 다음은? 그때도 이미 메시였기 때문에 그 다음은 그 다음이 마라도나, 펠레. 펠레를 제가 그때 3인가로 놓은 이유는 네. 제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메마펠. 네. 메마펠. 물론 객관적인 평가 그건 이제 제 주관이에요. 객관적인 평가를 뭐 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를 다 해서 뭐 하지만 저는 뭐 펠레가 브라질에서 뭐 진짜 뭐 엄청나게 많은 골을 넣고 그런 걸 사실 본 적은 없어요, 직접.
제가 본 거는 마라도나 마라도나. 세대부터니까 저는 펠레에 대한 감흥이 없어서 저는 주관적으로는 그런 제 감흥이 더 우선이다. 메시가 마라도나보다는 더 위에 있다. 그때도 이미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월드컵까지 들어올렸기 때문에 이제는 뭐 논쟁이 그렇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그냥 확정이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고트 논쟁은 이미 종결이 나 있었습니다. 저도 마라도나는 라이브로 봤고, 네. 예, 쭉 봤고 86, 90, 94 뭐 월드컵 다 봤고 그다음에 그 펠레는 스페셜 영상 뭐 영상으로 그냥 부분적으로 본 것들인데 뭐 다큐 보고 저희 아버지가 이제 스포츠 엄청 좋아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실 제가 캐스터가 된 이유도 아버지랑 이 스포츠 얘기를 엄청 하면서 어릴 때부터 살았기 때문에 이게 자연스러운 건데 확실히 아버지는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저희 돌아가셨지만 마라도나보다 펠레가 위다. 네. 둘 다 봤는데 네. 펠레가 위인 것 같다. 이렇게 근데 사견이죠 사견.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영상을 본 것들을 보면은 마라도나가 더 잘하는 것 같다는 생각 들고. 근데 이제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예. 우리 아버지도 스포츠 엄청난 광팬이었고 예. 베켄바워의 광팬이셨는데, 근데 저희 아버지 참고로 베켄바워 74년. 예. 너무 옛날로 가나? 저희 아버지가 월드컵을 봤던 거를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예. 그러면 뭐 우리나라의 뭐 금산 위성기지인가 뭐가 처음 생기고 70년 멕시코 월드컵 개막전을 중계를 해줬었대요. 그러고 나서 70년 86도 예, 아니고 66년 잉글랜드 월드컵은 대회가 끝나고 몇 달 후에 극장에서 편집된 그렇죠. 그 다큐멘터리 같은 걸 상영을 그렇죠. 했대요. 극장에서. 예, 예. 그래서 극장에 가서 다 봤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상당히 미화된 예. 좋은 그림만 모아놓은 일종의 편집본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으로 접했던 분들은 펠레의 좋은 것만 다 봤을 거 아닙니까? 네. 죄송하지만 아이 컨택 저한테 좀 해주시고요. 아, 맞다, 계속 맞다. 지금 막내 작가를 보고 있는데 제가 용돈 주면서 얘기하세요. 제가 자세가 이렇게 되니까 이게 편해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바꿀게요. 이렇게. 예. 네. 아, 그래서 60, 아마 그런 우리 저 아버지 세대는 그런 마인드가 있지 않을까. 66년 월드컵. 네. 예. 잉글랜드 월드컵. 유세비오 시절. 그렇죠. 그죠? 그분 그때는 이제 우리 아버지 세대들이 극장 가서 봤다 그러더라고요. 월드컵을. 북한의 그 사다리 축구.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일단 좀 컬러 시대로 넘어올까요? 예. 컬러 시대로. 컬러로 본 거죠. 극장에서. 66년도 컬러였어요? 필름 그 컬러로. 35mm 필름. 아마 그거를 극장에서 아마 흑백으로 봤나 어쨌든 그게 중계 화면이 아니라 기록 화면이죠. 기록 그죠? 화면인 거죠. 35mm 필름으로 기록한 영화를 월드컵 영화를 예. 극장에서 상영을 하는 거죠. 대회가 끝나고 나서. 그게 요즘 기술로 이제 뭐 복원이 아니라 그때 당시 그 기록 영상들을 이제 저작권이 뭐가 있는지 모르는데 가끔 풀더라고요. 네. 와 진짜 재밌어요. 저 66년 월드컵 그 에우제비우랑 북한이 하는 경기를 카타르 현지에서 그 비인 스포츠라고 네, 빈 스포츠. 네, 거기서 틀어주더라고요. 저도 봤어요. 네, 그게 우리 숙소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호텔에서 봤는데 컬러로 그게 나와서 이게 뭐지? 재현인가? 필름으로 한 네. 기록 영화니까 당연히 네. 컬러가 있지. 가만 보니까 너무 화질이 좋아서 아 이거 다른 필름으로 찍은 게 지금 여기 나오는구나 그렇죠. 해서 35mm 필름으로. 너무 재밌게 봤어요. 에우제비우. 맞습니다. 예, 제비. 네. 예. 자, 아무튼 고트는 메시다. 네, 저는 메시. 첼피 시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결승전 월드컵 역사상 최고의 결승전 아니냐 그런 말은 이제 모든 대회 통틀어서 축구 결승전 중에 최고 아니냐 이런 얘기가 벌써 나오거든요. 길이 회자될 것 같은데 그럴 어떻게 것 보세요?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 경기 전후로 스토리들이 워낙 많았잖아요. 네, 서사. 예, 메시를 위시해서 또 음바페가 그 상대였기 때문에 그런 스토리가 워낙 많고 쌓여진 스토리가 축적된 상황에서 결승이 터진 거거든요. 근데 그 결승전의 매치 내용도 이건 너무나도 극적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길이 남을 결승전이 될 것 같아요. 당분간. 네. 저도 중계를 할 때 이제 그 눈이 도울 때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느껴질 때 있습니다. 옆에 있는 장지현 위원도 눈이 돌았구나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건 브레이크를 못 건다.
박지성 의원 얘기할 때도 막 치고 들어와요. 이제 미친 거죠. 네, 약간 미쳐서 중계하는 게 느껴질 때 있어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20세의 월드컵 이강인. 네. 그때 막 장재현 의원이 이야 막 이러고 그때 브레이크 고장 난 걸 이번에 느껴가지고 모니터를 좀 했어요. 집에 가서 오전에. 그랬더니 난리가 났더라고요. 진짜 목소리 다 막 그냥 완전 샤우팅이 예. 거의 미쳐서 날뛰고 있는 중계였고 경기 내용이 있는데 그거에 걸맞고 해설 GTA라고 하시고 예, 중계판 GTA 예, 길이 남을 것 같은 풀 버전 저도 좀 보고 싶어요. 예. 야, 이 정도.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뭔가 빠져들면 그 예. 어떤 상황에 극적인 상황에 내가 순간 방송을 하고 있구나를 망각할 때가 간혹 순간적으로 있잖아요. 망각하죠. 이번에도 약간 뒤집혔고 근데 워낙 박지성 의원이 차분하기 때문에 그때는 또 약간 현실로 돌아올 때도 있긴 한데 아, 여기 중계석이지 참. 네. 자, 아무튼 그렇고 그 첼륨이 최고님 진짜 이번 월드컵 결승은 최고였는데 축신 메시의 월드컵 재패를 보고 싶어서 메시를 응원하셨나요? 아니면 새로운 축신의 탄생을 기대하며 음바페를 원하셨나요? 저는 근데 해설위원이니까 중립적으로 이제 해야 된다는 마음은 항상 있는데요. 예. 네. 근데 이제 중계가 딱 끝나고 나서는 또 중계하기 들어가기 전에는 그 심적으로는 메시가 들어 올리기를 바랬어요. 팬의 입장에서 제가 예. 뭐 여러 좋아하는 선수들이 있지만 리오넬 메시도 좋아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이고요. 그리고 음바페도 좋아하는 선수, 진짜 좋아하는 선수인데, 근데 음바페는 아직 기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심 이제 메시가 들어 올리기를 개인적인 팬의 입장에선 바랬고요. 중계 들어가서는 이제 중립적으로 하려고 했죠. 네. 슈퍼컴퓨터도 지금 이 양 팀 상황에서는 예측이 안 돼서 0.1% 확률 차이로 아르헨티나 승을 들어줬는데 진짜 슈퍼컴퓨터 예언대로 아르헨티나가 승부차기로 이겼어요. 3대3의 승부차기 승. 슈퍼컴퓨터 맞네. 그러니까. 근데 장재현 의원도 중계할 때 오프닝 때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결승을 앞두고 한쪽으로 안 쏠린 대진을 진짜 오랜만에 봤다고. 진짜 오랜만에. 언제가 좀 마지막일까요? 한쪽으로 쏠린 경우가, 그러니까 안 쏠린 경우가 최근에는 거의 없었던 거의 거. 없죠. 예, 거의 진짜. 독일, 뭐 스페인 대 네덜란드도 스페인의 스페인이 그때 우위였고 무조건 시절이고 독일, 아르헨티나도 독일이 그때 엄청 셀 때고 프랑스, 크로아티아도 프랑스였고 그 전에 뭐 브라질, 프랑스 98년 때가 그나마 조금 호나우두 선수가 결승 앞두고 부상 때문에 이슈 때문에. 근데 부상이 오피셜이 아니라 오피셜이 아니었죠. 예. 그래서 호나우두 퍼포먼스 너무 크니까 98 때는 브라질이 당연히 우위 아니냐 막 이랬었는데. 근데 이제 정상적인 컨디션으로 뛰긴 힘들 거다라는 게 당시 중론이었고. 예. 뭐 그것 때문에 팽팽하지 않을까. 그때가 조금 그나마 좀 팽팽했던 분위기였겠네요. 98년 때가. 94 브라질 이탈리안. 그때도 브라질이. 당시 분위기는 브라질이었죠. 이미 뭐 베베토 호마리오가 네덜란드전 8강전부터 해갖고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줬기 때문에 네, 브라질이었죠. 흥미롭네요. 드르렁. 네, 90년 이탈리아 월드컵 때도 서독 독일 이제 통일되기 직전에 네 그때도 역시 서독이 당시 마테우스의 꾸역꾸역 올라온 아르헨티나에 비해서는 우위에 있었고, 그러니까 최근으로 쭉 따지면 86 서독 대 아르헨티나. 그때는 아르헨티나가 우위였어요. 그런가요? 분위기가 전체적인 분위기. 서독은 뭐 루메니게 같은 베테랑이 있고 또 루디 펠러 같은 또 올라오는 선수가 있었지만 채팅창에 서독이 뭐죠? 그러니까 첼량철이라고 하신 분 있고 그때 수냥 있었냐고. 예. 수냥도 없던 시절입니다. 98 정도 빼면은 한쪽으로 이렇게 대부분 좀 기울었던 느낌이 있었어요. 아니 저는 98 기억이 호나우두의 퍼포먼스가 너무 완벽해서 좋았죠. 4강까지. 그래서 부상썰 뭐 이거 있었는데 그냥 연막이겠지 뭐 이랬고 프랑스가 이제 잘하는 것도 맞고 지단도 있고 그런데 지금의 지단 포스는 아니고 그냥 그 조별리그 때 사우디 선수 밟아가지고 퇴장당하고 뭐 이런 약간. 글쎄 모르겠어요. 그때 정확하게 배팅 쪽에서는 어느 정도 확률로 받는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저는 그때 기억은 개인적으로 좀 상당히 팽팽했다.
이거 모르겠다라는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결과적으로는 3대 0으로 프랑스가 아예 그냥 그렇죠. 튀랑이 뭐 밟아버렸기 때문에 네. 호나우드는 뭐 해보지도 못하고 네. 뿌띠가 세 번째 골 넣었을 때 그때 대통령이 누구였죠? 그때 저기 시라크. 시라크였나? 그 누구였지? 막 이렇게 그분이 막 손들고 좋아했죠. 네, 그래가지고 미테랑이었나? 그때? 누구였니? 누구지? 확실히 기억이 안 나. 시라크였던 시라크였던 것 것 같아. 같은데. 시라크. 예, 시라크 대통령이 맞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스브스의 이 땡튜브 채널들 보면은 옛날 경기 영상들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좀 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 너무 오랫동안 얘기했네요. 자, 아무튼 이번에 월드컵에서 그 보신 경기들 중에 결승전 말고 또 한국 경기 네. 말고 또 개인적으로 진짜 최고의 경기 하나 꼽는다면? 저는 근데 이번 월드컵에 사실 너무 좋았던 거는 직관을 많이 갔어요. 아, 그죠. 예, 우리가 앞타임,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저녁 경기들을 했기 때문에 근데 조별리그에서는 우리나라로 새벽 1시 경기와 4시 경기가 오히려 유럽 팀 경기나 빅 경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 경기들을 보러 이 경기장 갔다가 후반 40분쯤에 미리 나와서 사람들 몰리기 전에 또 딴 경기장 가서 또 그 다음 경기 보고 직관을 많이 했는데 저는 그 경기장 분위기 아르헨티나와 멕시코전 이번 대회 최다 관중이 있었던 경기 그 경기였는데 루사일 스타디움. 루사일에서 88,000 몇백 명이죠. 와, 그 경기장 분위기가 저도 직관을 많이 다녀봤지만 역대 최고. 저도 개인적으로 루사일 스타디움이 제가 가봤던 모든 축구 경기장 중에 최고였던 것 같아요. 아, 진짜. 네. 그리고 나서 그 경기에서 아르헨티나가 되게 못하다가 후반에 메시가 그냥 한방 왼발 중거리 빵 때리면서 난리가 났는데 그때 그 메시 골대 88,000 중에 제가 대충 보기에 5만이 아르헨티나 4만이 3만 한 4천이 멕시코 팬이에요. 전부 두 팬밖에 없어. 다른 나라 팬은 아예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메시가 골 넣었을 때 그 데시벨이 저는 경기장 진짜 제일 많이 다녀봤지만 역대 최고. 와, 그 너무 전율이 와서 그 경기를 진짜 꼽고 싶어요. 그 현장음은 정말 진짜. 아 근데 루사이를 이제 그 다 때려 부신다고 하잖아요. 절반 외곽만 남겨놓고 절반 정도로 뭐 줄인다. 거의 그냥 다른 용도로 쓴다는 것 같은데. 너무 아깝네요. 메시의 어떤 신화가 이루어진 장소인데. 네. 근데 뭐 또 축구장을 위해서 그냥 텅 비게 놔두는 것보다 그냥 사람들이 쓰는 용도로 쓰는 게 제일 좋긴 하겠죠. 거기 저는 경기장 너무 좋아서 그 맨 위에부터 해서 그 LED로 이렇게 쫙 경기장을 도배해 놓은 거 이렇게 이 곡선으로. 그렇죠. 네. 이게 보니까 돈을 엄청나게 많이 들였 것 같더라고요. 뭐 철제 구조물부터 해서. 그런데 그거를 부신다는 거는 와, 난 진짜 너무 아까운 것 같아. 틀은 놔두고 안에를 이제 다른 건물, 뭐 호텔, 병원 뭐 이런 식으로 쓴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제 틀만 놔두고. 예. 근데 아무튼 개인적으로 제일 가봤던 경기장 중에 최고는 혹시 그 경기장 루사일. 그 전에는 어디였어요? 그 전에는 분위기상으로는 올드 트래포드가 제일 좋았어. 올드 트래포드. 예. 아 근데 거기는 진짜 이름처럼 너무 올드해서 좋긴 한데 왜냐면 저도 남아공 월드컵을 그 9만 명 사커시티까지 갔다가도 바로 몇 달 뒤에 올드 트래포드 갔는데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여기는 진짜 유서 깊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올드 트래포드는 약간 클래식한 느낌. 선수들 입장하면은 저쪽 저 터널에서 구석에서 빵빠레 나팔 불면서 선수들이 입장을 해요. 그러면 마치 6만여 명이 모인 대극장에서 내가 앉아 있는 느낌. 와, 박수 사람들 치고 일어나서 뭐 아르헨티나 팬들처럼 노래 부르고 막 이러진 않지만 일사불란하죠. 그렇죠. 뭔가 클래식한 그런 아늑함과 그 웅장함이 같이 섞인 그 거기서의 또 경기 그런 또 맛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좋죠. 올트래포드도. 저는 개인적으로 레알 마드리드의 산티아고 베르나베우가 제가 가본 데 중에는 깜노우나 올드 트래포드나 또 저기 안필드보다 훨씬 좋았는데 이번 루사일이 진짜 최고다. 야, 진짜. 네. 아시안컵 때 좀 썼으면 좋겠는데. 자, 아무튼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본격적인 후토크를 나누기 전에 장지현 위원이 온다니까 궁금했던 질문이 많이 왔는데 배성재밌어님 오하영 도시락 파니니와 스프 스틸 사건 장지현 위원님 입장에서의 얘기도 궁금해요. 그거 왜 드신 거예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팩트만 그 상황만 얘기를 할게요. 분장실이 있고 보통은 이제 분장실에 해설위원 캐스터를 위해서 도시락이 보통 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거를 기다리고 있었고요. 네. 근데 이제 도시락이 없나? 배가 좀 고픈데 먹고 중계를 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봤는데 저기에 도시락이 우리가 이제 3명이었거든요. 네. 신하영까지 해서 3개가 이렇게 탁탁탁 이렇게 비닐에 쌓여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저거 우리 거 같은데 우리 갖다 준 거여서 거기 분장하는 언니한테 이거 우리 도시락 맞나요? 했더니 그 언니가 이렇게 보더니 맞는 거 같은데요? 그러더라고요. 이거 주인이 없는 건가? 우리 거 맞는 거 같은데? 맞는 거 같아요. 맞지 뭐. 이러고 먹기 시작했죠. 먹다가 이제 배성재 캐스터가 들어와서 먹어 도시락. 그래서 먹었죠.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오하영 씨 도시락이라 제가 지금 또 이 자리를 빌어서 오하영 씨에게 너무나도 죄송하다고. 네, 제가 꼭 보답을 하겠다고. 네, 진짜 약속드립니다. 저는 축구 현장 중계를 갔을 때 항상 이제 도시락을 갖다 주는데 그 스텝 도시락이라는 건 항상 그냥 한식 도시락이거든요. 단 한 번도 양식 도시락, 파니니가 있고 스테이크가 있고 단호박 스프가 있는 도시락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불편하니까 먹기에. 근데 그걸 장지현 의원이 단호박 스프부터 드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스테이크를 집어먹고 있어요. 이런 도시락이?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게 가능한가? 근데 어쨌든 파니니를 저한테 주니까 물론 먹으면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파니니가 뭔지도 모르고 일단 여기가 그 얘기해도 돼요? 쿠팡? 안 되죠. 땡팡. 저 땡팡. 네. 땡팡에서 주관하는 그 경기니 여기가 미국 회사잖아요. 네네. 네. 얘네들은 도시락을 이렇게 주는구나. 저는 또 그랬어요, 솔직히. 네. 땡팡이 미국 회사인가요? 우리 회사 아니에요? 미국 회사. 우리나라 거 아닌가요? 우리나라에서 서비스하고 있지만 그쪽에도 상장한 거 아니에요? 상장이 미국 회사 아닌가? 실질적으로는 우리나라 회사인가요? 네. 아무튼 미국 상장 기업. 예. 근데 아무튼 저는 어디에서 생각했냐면 이게 토트넘 대 세비야니까 네. 파니니가 약간 이탈리아 쪽에 가깝지만 스페인 사람들 혹시 스태프들이 이걸 먹고 싶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나왔나? 라고 저도 생각을 했지만 어쨌든 먹었습니다. 오하영 씨가 들으면 되게 웃겠네요. 예. 이 얘기 여러 번 했어요. 네. 예. 자 그리고 LOOLL93님 이번에 성재형의 킹 받는 선글라스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경기 후에 꼭 하는 성재형의 볼하트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거 왜 쓰는지 참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네, 잘 안 어울리던데 그 선글라스. 그래서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뭐요? 벗으라고. 그거 왜 쓰냐고. 그다음부터 진짜 벗대요. 네. 아니 벗지는 않았는데 계속 쓰고 했는데. 아니 선글라스 안 끼고 그냥 안경 꼈죠. 아니 그거 아니고 그 조별리그까지는 낮 경기니까 현장에서 이제 선글라스를 쓰고 조별리그 끝난 다음에는 거기 현지로서는 다 저녁 그러니까 해가 진 다음이잖아요. 밤 경기. 네. 그래서 그때부터는 원래 계획대로 간 겁니다. 저는 그게 자꾸 저 옛날에 그 SBS 스포츠에 그 중계할 때 안경 안 가져가고 선글라스 끼고 중계한 적 있잖아요. 자꾸 그 영상 생각이 나서 그래서 약간 별로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선글라스가. 자, 아무튼 카타르 유치원 원장님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 그 선글라스 쓸 수도 있잖아요, 그죠? 선글라스 쓰고 방송하는 분들도 많고. 저는 이제 양쪽에 있는 장지현 의원이나 박지성 의원 혹은 이승우 선수 이런 분들한테 시선이 분산되도록 가운데 제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제 얼굴을 가린 거죠. 근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저만 봤다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어쩔 수 없죠. 시력이 좀 그러니까. 장지현 의원은 눈은 괜찮으세요? 눈? 네. 시력이 안 좋죠. 안 좋은 편? 안 좋으니까 안경을 쓰고 있죠. 거기 현장 중계할 때 불편한 거 없어요? 전혀 없었어요. 안경 끼면 네. 저는 그 평상시에는 시력이 한 1.0 되는데 중계석에 앉으면 좀 멀어서. 근데 이번 월드컵 경기장이 너무 커서 그리고 또 2층에 다 있으니까 중계석이 너무 안 보이긴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그 우리
알겠지만 모니터에 뜨는 영상이 아 이번에 1.5초인가 맞아. 2초 늦어서 할 수 없이 경기장만 보고 계속 중계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타이밍이 안 맞아서. 요번이 그게 좀 문제. 저는 올림픽이나 뭐 월드컵 다 현장에 아시안 게임까지 다 가봤는데 현장 모니터가 중계석 모니터가 딜레이가 있는 거는 처음 봤어요. 전 두 번째로 봤어요. 언제 봤냐면 그 슈틸리케 감독 시절에 우리나라가 네, 저기 2016년 6월 1일에 6대 1로 스페인한테 잘츠부르크에서 짤츠부르크. 예. 크게 진 적 있거든요. 네. 그거 현장 중계하러 갔는데 그건 이제 친선 경기니까 네. 잘츠부르크 경기장 빌려가지고 중계석에 하는데 테스트를 하러 갔더니 딜레이가 한 3초 정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초는 좀 심하네요. 그쪽 스텝을 불러가지고 그쪽 그 오스트리아 분 이거 딜레이를 좀 이렇게 중계를 못한다. 우리는 이걸 화면을 봐야 되는데 그랬더니 그분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저기를 봐라. 전광판을 보라고. 전광판이 오히려 타이밍이 맞고. 아니 똑같은데 전광판이 조금 더 빠른데 그것도 완전 그 실그림은 아닌데. 야. 그래서 너무나 해맑게 전광판을 보고 하시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아 이분과는 말이 안 통했구나. 그리고 이거 어차피 친선 경기니까 그냥 갔어요 그때는. 네. 네. 근데 월드컵 같은 이 막중한 경기에서 1.5초 딜레이는 사실 중계하기 되게 힘들거든요. 특히 너무 머니까 콜레임하기가 힘드니까. 그렇죠. 선수 구별이 잘 안 되니까. 그게 캐스터들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저희는 뭐 대충 이렇게 보면 뭐 느끼지만. 그렇죠. 캐스터들은 바로바로 직관적으로 콜레임을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뭐 크게 근데 이제 또 적응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할만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중계를 보시는 분들 알겠지만 컴캠이라고 중계진을 찍는 카메라가 있어요. 그렇죠. 그건 네. 해당 방송국에서 달아놓는 거죠. 그거 이제 돈을 더 주고 사야 되는 건데 비싼 카메라인데 그거를 피파에다가 요청하면 그 컴캠을 통해서 저희가 뭐 오프닝을 그걸로 할 수도 있고 눈 마주치면서 이제 카메라를 쓸 수가 있거든요. 이 배텐 카메라처럼. 근데 그걸 사면 중계석이 더 뒤층이에요. 그러니까 컴캠 있는 중계석은 저 위로 올라가야 돼요. 왜냐면 앞에 있으면 컴캠이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너네 컴캠 쓴 애들 다 뒤로 가. 이건데 그래서 우리가 제일 시야가 좋았던 때가 프랑스 대 폴란드 현장 중계할 때. 974가 시야가 제일 좋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시야는 시야와 관계없이 컴캠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없을 때는 앞층에서 중계하니까 네. 그때 음바페가 막 두 골 넣었잖아요. 폴란드에서. 그거 진짜 그 경기가 저는 제일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제일 멀었던 게 그 칼리파 스타디움이라고 원래 종합 운동장이에요. 도하 아시안 게임 경기장. 아시안 게임 주 경기장이었던. 거기를 이제 트랙을 이제 색깔을 이렇게 입혀서 축구장으로 해놓고 종합 운동장인데다가 컴캠 달아놔서 우리는 그 꼭대기에서 중계를 하니까 와 엄청나게 먼 안 보여? 네, 거의 선수 구분 안 되는 네. 그런 정도 시야에서 중계를 했었죠 우리. 그렇죠. 초반에. 거기가 아마 잉글랜드 대 이란전이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그래서 그때 또 그 마이크 현장 스피커 소리 때문에. 맞아. 그때 구자철 해설위원 목소리가 막 장지현 위원 마이크 타고 들어오고. 제 옆자리에 있었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마이크 좀 수음이 좋은 거를 이번에 쓰려고 갖고 왔는데 제 옆에 있는 구자철 위원 목소리가 제 마이크 타고 막 들어와가지고. 그것도 하고 네. 현장음이 너무 크게 수음이 돼가지고 저희가 서로 대화가 안 들렸어요. 서로 무슨 말 하는지 서로 못 듣고 말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날 아주 힘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경기는 재밌었어요. 또 잉글랜드이랑. 맞아요. 네. 자 그리고 황장구님 초반에 두 분 같이 해설하면서 배성재 캐스터가 장지현 위원 면박 준 걸로 커뮤니티에서 얘기가 많았는데 진짜 기분 나쁘셨나요? 배뚠뚠 해명하세요. 당시에 장지현 위원이 이게 이날이었던 것 같은데 잉글랜드 대 이란 그래가지고 스털링 얘기하는데 그거 단일 채널 가서 얘기하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듣는 사람들이 약간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저는 원래 이렇게 성재랑 중계할 때는 성재가 약간의 그게 개그 코드 중에 하나거든요. 제가 뭐 이렇게 저도 약간 웃기려고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첼시랑 연관을 시켜서 조금 재밌게 하려고 한 멘트인데 거기서 성재가 또 그걸 알고 이렇게 다시 리액션을 한 건데 이게 아마 약간 오해하신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렇게를 예전에 많이 했었거든요. 채팅창에 원래 인성이 별로라고 해줘요라고 하시고 원래 인성에 문제 있죠.
원래 인성이 그러니까 괜찮다고 하신 분이 있는데 뭐 원래 인성이 이렇게 좋지는 않습니다만 뭐 하여튼 드립 실패해서 보던 분들 불편하셨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장지현 의원께도 사과드리고. 아유 전 전혀 그런 걸 못 느꼈어요. 중계석 밖에서는 더한 얘기들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 저는 항상 장지현 의원한테 뭐라고 하냐면 스포티비 해설자라고 부르거든요. SBS에서 일할 때. 그래서 리허설 할 때만 많이 나오는 거긴 한데 저희 자 오늘은 스포티비 해설자 장지현 의원과 함께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서로 이렇게 약간 놀리는 듯한 멘트들을 하면서 대화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중계 때 약간 은연중에 그런 뉘앙스가 나온 거죠. 근데 그쵸. 처음 듣는 분들은 아마 조금 오해할 소지가 있었나 봐요. 뭐 하여튼 그렇다면 사과드리고 하여튼 뭐 집중을 못하게 되셨다면 그리고 이번에는 좀 저희가 컨셉을 약간 조금 더 그 축구를 평상시 안 보는 분들도 즐겁게 하자라고 해서 톤을 조금 바꿨죠. 그래가지고 해설자들 얘기를 좀 더 이름도 불러주고 의견도 물어보고 네. 그거를 원래는 저는 그걸 안 하거든요. 네. 뭐 중간에 중계하다 말고 장지현 해설위원 뭐 이런 식으로 얘기 안 하고 그렇죠. 네. 박지성 해설위원 이승우 선수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불러주면서 대화식을 거의 안 넣는 중계를 했었는데 요번에는 조금 그분들의 얘기를 존재를 좀 더 드러내주자 라이트하게 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MBC 해설자가 올 테니까 또 면박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예. 박문성 의원. 예. 자 그리고 자 오늘 2022 카타르 월드컵 뒤풀이 특집 축톡쇼 가장 기억에 남는 카타르 월드컵 명장면 토크를 해볼 건데 사연을 소개하고 소개되는 모든 분들께는 월드컵 때 드셨을 치킨 쿠폰을 다시 채워드립니다. 이게 월드컵 때 드려야 되는데 저희는 한가할 때 드려요. 그리고 소개된 분들 중에 선정해서 몇 분께는 제가 카타르에서 직접 사온 선물 현영민 감독 사인 모자 2개 박지성 위원 사인 모자 1개 그리고 이번 카타르 월드컵 마스코트 라이브 인형 2개 그리고 미니볼 사인볼 현영민 박지성 사인볼 하나씩 그리고 호날두 팬티 2종 세트 3개 하나에 2개씩 들어있어요. L 사이즈, X라지 사이즈 그리고 카타르 월드컵 관련 땡디다스 티셔츠 M 사이즈, X라지, 2X라지 이런 식으로 준비 한 14개 정도 되니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니 호날두 팬티는 저걸 입으면은 이렇게 한번 손 넣어가지고 이렇게 다 입으로 먹어보고 그러는 거예요? 가만 있어봐. 여기 뭐 주머니 있나? 아니 그러고 보니까 그거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해설자들은 아는 거예요? 원래 축구 선수 바지 안쪽에 이 비밀 주머니가 있나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뭐 이렇게 손 넣어갖고 드시는 분은 루에브 감독이랑 호날두 아니 루에브랑은 다르지. 2번째 보기 때문에 그래서 뭘 먹는 걸까? 배고픈가? 호두를 먹나? 루에브 감독은 약간의 그 심신 안정을 위한 어떤 행위고 네. 호날두는 실제로 뭘 먹었다니까요. 쩝쩝쩝. 그 안에 진짜 호두를 넣어갖고 먹나 보다. 자. 간식으로. 자 그러면 2부에서 축톡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인 용준 머스트 해브 러브. 야 이렇게 오랫동안 얘기했는데 노래를 트는 거 보면 많이 잘라버린다는 얘기네. 거의 안 나갔는데 뒤에 할 일이 진짜 많은데 47분 났네요. 마피아보다 더. 뒤에 할 얘기가 너무 건포도 먹었을라나? 지금 바로 달려야 될 것 같네요. 자, 알겠습니다. 배성재 대한 2부가 시작됐습니다. 카타르 월드컵 뒤풀이 특집 축톡쇼 장지현 SBS 축구 해설위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청취자들에게 미리 받은 가장 기억에 남는 2022 카타르 월드컵 명장면 토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저희 뭐 명장면 얘기는 많이 했으니까 가보죠. 바로 어게인 스트레인저님 소개해 주시죠. 7페이지. 자, 16강 대한민국 대 브라질전에서 첼지언님 옆에서 응원한 사람입니다. 아, 진짜예요? 오, 저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전반전에서 2골 먹히고 해탈했던 것 같은데 두 분은 전반 끝나고 기분이 어떠셨나요? 아, 이때 그 장지현 의원은 골대 뒤에 계셨죠? 저는 저 붉은 악마들이랑 같이 현영민 의원이랑 같이 응원을 했는데요. 거의 껴서.
거기가 그 브라질이 거의 98% 정도 점유율 아니었습니까? 관중이? 98%까지는 아니고 예. 한 90%. 90%. 붉은 악마가 한 5%, 나머지는 일반 5%. 그래서 일당백으로 응원했죠. 예. 붉은 악마가. 근데 전반전에 2골이 아니고 4골 먹혔잖아요. 전반전 4골. 전반에만. 그 사실 전반 끝나고 저는 좀 무서웠어요. 이거 참사가 날까봐. 저도. 예, 이거 이거 진짜 중계하는데 핏기가 약간 쓱 가시는 느낌이 서늘한 느낌. 예. 왜냐하면 이 16강까지 와서 이렇게 분위기 좋은데 사실 뭐 우리나라가 스위스 월드컵 뭐 이럴 때 전설로 그 막 배 타고 가가지고 시차적응도 못하고 7대0, 9대0 막 이렇게 졌던 시절이 있는데 현대 축구에서도 잘못되면은 그런 스코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와, 그래서 솔직히 야 이거 16강 괜히 올라와갖고 참사 나갖고 괜히 올라와갖고 창피당하는 거 아니야? 막 걱정도 되고 막 예. 무서웠어요. 전반전 끝나고 너무 그 전반전에 브라질 선수들 결정력이 좋아서 그날 뭐 그냥 찬스 나오면 그냥 넣어버리니까 이 정도 폼이면은 맘 먹고 후반전도 달려들면 큰일 났다. 거기다 치치 감독 성향이 야야 살살 그냥 후반은 그냥 좀 적당히 해 이런 스타일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무서웠는데 다행히 그래도 후반전에는 우리가 선전을 해서 예. 백승호 선수도 멋진 골 넣고 그래서 마무리가 돼서 그렇게 마무리가 돼도 큰 스코어 차로 진 건데도 저는 좀 다행이다. 그래도 우리 잘 싸웠다. 그런 생각을 했죠. 예. 그래도 백승호 골로 후반전에 마무리가 되니까 그나마 괜찮았던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제 사실 저희가 중계 중엔 굳이 이제 언급하진 않았었습니다만 치치 감독이 선수들이랑 같이 춤춘 거 가지고 로이킨이나 막 세계적인 전설들이 막 저거 기분 나쁜 짓이라고 뭐라 그랬죠. 예의가 아니라고 막 했잖아요. 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 너무 저 설레발치고 김칫국 마시고 대회 기간 중에 중간에 저렇게 춤추고 그러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근데 제 생각에는 그 도하에 바이러스가 많이 돌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바이러스 때문에 고생을 엄청나게 했는데 브라질 대표팀 숙소가 우리 같은 호텔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거기도 약간 그런 게 돌았거든요. 근데 그 시기가 딱 우리나라 경기 바로 직후에서 크게 돌았어요. 장전위원도 현영민 감독이랑 두 네. 분이 목이 안 좋아가지고 완전 며칠 못했죠. 바이러스 목 감기 네. 목 나가가지고 그냥 쉬고 저 귀국해서도 또 일주일 넘게 쉬고 그랬는데 그때 브라질 선수들 경기 끝나고 우리랑 경기 끝나고 막 그 춤추고 뭐 너무 이거 한 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브라질 선수들 바이러스 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바이러스에 걸린 선수들이 8강전에 꽤 나왔을 것 같아요. 느낌이. 너무 파티 버렸다. 이건 제 개인적인 느낌인데 네. 파티처럼 너무 그렇게 해서 그래서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8강전의 내용이 예. 사실은 브라질이 승부 차이까지 가긴 했지만 왠지 몸들이 좀 컨디션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았거든요. 별로 좋지 않았죠. 네, 약간 그런 느낌 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세레모니 치치 감독이랑 했던 그 비둘기 세레모니잖아요. 네, 그거 이렇게 꾹꾹꾹꾹 하는 거 그걸 같이 해가지고 구구 셀레브레이션. 피땡에도 있는 그 게임에도 있는 세레모니 킹 받는 세레모니인데 그걸 해서 굉장히 그게 라스트 댄스가 진짜 됐다. 네, 그거야말로 라스트 댄스다. 왜냐면 이번 대회 내내 그 돌았던 화두가 라스트 댄스랑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이거 하도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그만 좀 얘기하라고. 고놈의 라스트 댄스. 고놈의 그 중꺾마. 근데 두 단어가 관통하는 두 주제였던 것 같아서 저도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문한솔님, 사우디가 아르헨티나를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이겼을 때 이번 월드컵 아시아 강세가 돋보였습니다. 16강에 아시아 국가가 많이 진출해서 좋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돼요? 진짜 이번 대회가 은근히 이변이 많았잖아요. 역대 대회들 중에서도 저는 그 AFC 이 아시아 축구연맹 소속 국가들 중에서 1승도 못한 나라는 개최국 카타르밖에 없죠. 그렇죠. 네, 다 호주는 아예 16강 올라가 버렸고 1차전 대패했지만 2, 3차전 2승했죠. 2승. 깜짝 승하면서
일본도 뭐 독일, 스페인 거함을 다 잡아버렸고. 거기도 2승 1패. 네, 우리도 1승했죠. 포르투갈을 또 잡았죠. 뭐 또 어디예요? 뭐 이란, 이란도 승리를 했죠. 한번 웨일스를 잡았나? 네. 그렇죠. 다 이런 대회는 없었던 것 같아요. 확실해서 사실 조별리그 때까지는 야 이번에 아시아가 분명히 8강까지는 한 팀은 가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사실 했긴 했죠. 그런데 결국 16강에서는 다 떨어졌지만 어쨌든 아시아 팀들 진짜 엄청난 대활약이었습니다. 카타르는 진짜 아시아 팀들 중에 제일 잘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예상도 나왔었고 아시안컵 전대 우승팀이기도 하고 뭐 어마어마한 지원을 받고 막 우리나라가 한 몇 달 합숙하고 그랬지만 몇 달이 아니라 몇 달 동안 이 A팀을 꾸리긴 했지만 그쪽은 12년 정도를 준비했잖아요. 그렇죠. 그 세대로. 왜 이렇게 안 됐을까요? 근데 박지성 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 합숙을 너무 오래 한 게 분명히 부작용이 있을 거다. 네. 그러니까 히딩크 감독 때도 그렇게 장기간으로 합숙을 하진 않았거든요. 네. 너무 그냥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을 전부 소환을 해서 리그를 하는 중에 이 선수들을 리그를 못 뛰게 하고 맞아. 전부 합숙을 시켰거든요. 네. 그게 너무 오랫동안 합숙하면서 평가전만 치른 게 오히려 독이 됐다. 저는 박지성 의원이랑 좀 비슷한 생각입니다. 아 오히려 12년 합숙. 12년 합숙은 아니고 소속팀은 있긴 있는데 네. 김천 상무대네라고 하신 분 있고 군생활 12년. 그렇죠. 지금 뭐 썰호랭이님 말처럼 실전 감각 상실. A매치는 많이 뛰었는데. A매치는 뛰긴 뛰었는데 사실 이런 절실한 대회를 진짜 동기부여를 갖고 임하지 않고 계속 평가전 뭐 이런 것만 치르면서 합숙하니까 약간 그들만의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았을까. 그다가 막상 실전 들어가 보니 이게 뭐 템포도 그렇고 선수들 상대팀의 동기부여도 그렇고 완전 다르니까 아마 좀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김철수님 날두 형이 등어시를 해서 김영권 선수가 득점한 장면이 떠올라요. 토니 크로스 이어서 날두 형 어시까지 받은 한국인. 그때 지인들끼리 레반도프스키보다 김영권 월드컵 득점이 많다고 얘기했던 기억도 나네요. 레반도프스키를 우리가 뭐 한반도프스키 뭐 이렇게도 얘기했지만 호날두를 그래서 한반도라고 팬들이 그랬다면서요? 예, 네. 한반도. 근데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게 우리가 항상 월드컵 때마다 비슷한 장면이 나오잖아요. 최근에는. 그렇죠? 셋피스, 프리킥, 코너킥. 이때 뭔가 뒤로 굴절돼서 흐르면 수비수가 마무리 짓고 셋피스에서 수비수에게 딱 그런 골들이 중요할 때 걸리고 중앙 수비 득점률이 되게 높아요. 우리나라 비율이. 이정수 선수, 뭐 김영권 선수의 연이은 두 대회에서도 그렇고 참 보면 그 월드컵 본선 때마다 이게 사실 리그에서는 그렇게 많이 나오는 장면 아니거든요. 네네. 근데 본선 때 꼭 이런 골들이 터집니다. 네, 참 우리의 어떤 징크스라면 좋은 징크스 같아요. 그때 호날두가 이제 그 헤딩 클리어링으로 걷어낸 장면이 어시를 했을 때보다 더 좀 저는 특이해 보였거든요. 어시는 리바운드 된 거, 어시는 거요? 물론 이제 박지성이 그랬어요. 쟤 저거 왜 피한 거야? 왜냐면 공이 날아오는데 그거 피하니까 네. 왜 피하는 거야? 그러고 그 다음에는 걷어내는 건 너무 수비수처럼 걷어냈거든요. 네, 그렇죠. 네. 아무래도 박지성 선수가 호날두를 훨씬 많이 아니까 팀 동료였으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2019년에 입금된 것을 이번에 갚으러 온 것인지. 자, 싸이의 떼떼 듣고 돌아옵니다. 7번 형의 선물. 자, 가겠습니다. 배성재 텐 오늘 장지현 해설위원과 함께 축톡쇼 하고 있습니다. 자, 해피데이 90님 거 좀 소개해 주시죠. 자, 해피데이 90님, 일본이 독일을 2대1로 이겼을 때요. 게다가 스페인도 2대1로 이겨버리고 일본 축구 실력이 엄청나구나 하고 생각했던 순간이었네요. 아까 아시아 참 돌풍 때 일본 얘기를 안 했는데 일본 얘기 간단히 했죠. 야, 독일 스페인을 꺾은 건 진짜 뭐 16강에 우리나라랑 호주랑 일본 이렇게 세 국가가 올라가기도 했지만 일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번 대회 전체적인 특징이 좋은 기량을 가지고 있는데 공격진들이 그런 팀들이 오히려 실리적으로 점유율을 내주고 효율적인 역습을 통해서 경기 운영을 하는 경우들이 성과를 많이 냈어요. 일본도 그렇죠. 프랑스도 그렇고, 네, 프랑스도 앞에 능력이 좋은 선수들이 많은데 그 선수들을 뭐 공격적으로 쓰기보다 수비 위주로 잠궜다가 역습하는 형태로만 썼고. 지난번 월드컵 우승할 때도 약간 그랬죠. 전체적으로 데시안 감독 스타일 자체가 약간 뭐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아르헨티나도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하죠. 메시와 뭐 훌리안 알바레스가 됐던 이런 유형들을 그런 식으로 쓰고 그런 것 같아요. 대부분 그런 팀들이 성과를 냈고 일본 같은 경우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개인 능력이 좋은 이번에 그 2선 윙어 자원 공격진 2선 자원들이 일본이 역대급으로 제일 많았던 대회거든요. 근데 이제 그 선수들을 완전히 경기 주도해서 쓰기보다는 실리적으로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운영을 했다는 부분 그런 데서 확실히 좋은 선수들을 저런 식으로 쓰니까 이게 더 무서워지는 거죠. 네. 스시타카가 티키타카를 이긴 건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라고 하시면 있는데 독일을 이긴 것도 진짜 충격이기도 했지만 우리만 독일 이길 줄 알았는데 스페인한테까지 2대1 역전승 거둔 거 보고 야 진짜 이거는 그러니까 두 팀 다 이게 독일 스페인이 다 확실한 결정력이 없는 팀이에요. 스트라이커가. 이번 대회는 네, 독일도 뭐 하베르츠도 그렇고 뭐 스트라이커가 없죠. 그렇죠. 윙어야 나부리나 뭐 이런 선수도 마찬가지고 토마스 밀러도 옛날 같지가 않고 그렇고 스페인도 공격수가 없으니까 마르코 아센시오 같은 선수를 폴스나인으로 쓰고 확실하게 지공 상황에서 마무리 짓는 이 스트라이커가 없는 팀이다 보니까 일본이 이러한 전략 완전히 먹힐 수가 있었다고 좀 봐요. 네. 야 그래도 선제골을 독일 스페인한테 내주고도 역전승을 한 거니까. 그렇죠. 또 근데 어떻게 보면은 월드컵에서는 일본 축구를 이렇게 보면서 경쟁심을 많이 느끼기도 하지만 또 일본이 잘 해주면 우리나라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또 투자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야 될 텐데. 이미 일본은 장기 플랜을 세워서 그 20년 동안 그 쫙 발전을 해왔는데 우리는 사실은 너무 우리가 그래도 일본보단 최강이야라고 스스로 어떻게 보면은 스스로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발전의 노력을 좀 덜 기울이지 않았나라는 부분도 반성을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워낙 최고의 선수들이 이제 막 튀어나오니까 그렇죠. 그거에 이제 약간 또 시스템이 중요한데.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시스템부터 이 아래 단계의 시스템부터 확실하게 장기적인 플랜을 만들어 놓는 게 일단 중요하고요. 그것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움직임이 중요합니다. 우리 그때 근시안적인 거에 급해서 축구협회가 행정을 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행정을 좀 해주길 바라겠어요. 네네. 진짜 무슨 아저씨 같다. 호랑님 거 소개해주세요. 네. 호랑님이 이 사진을 꺼내 드셨네요. 경기 중에 호날두가 팬티 속에서 꺼내 먹었던 건 뭐였을까요? 야 진짜.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는데 저도 뭔가 선수들이 중간에 뭐 벤치에서 뭘 갑자기 주워 먹는다거나 뭘 마신다거나 뭐 이런 저건 먹는 건 뭘까 이렇게 궁금한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경기 중에 바지에 손을 넣어서 그것도 앞부분에 손을 넣어서 뭔가를 꺼내서 입에 가져갔고 굉장히 맛있게 먹었어요. 뭐였을까요? 이게 저는 처음 봤거든요. 본 적 있으세요? 뭐지? 거기 고춧가루라고요? 네. 주머니가 거기 있나요? 네. 주머니가 거기 있나요? 뭘까? 호두는 분명히 아니고 호두일 수도 있겠다. 그렇죠? 뭐 그런 과자류. 과자. 이렇게 견과류. 그 견과류 같은 거. 네. 저 영상도 지금 잠깐이. 그러게. 완전 뭘 씹어 먹는데? 근데 약간 빼서? 초콜릿 아니면 뭐 진짜 건포도. 근데 꽤 맛있게 먹었어요. 그 바지 안에 무슨 주머니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포도당 캔디? 제가 포도당 캔디 가끔 먹거든요. 근데 저렇게 안에 주머니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꼭 없으란 법은 없잖아요. 그렇죠? 뭐를 근데 그러면은 반칙이잖아요. 사실 경기장 안에. 그런가? 팬츠나 이런 거 안에 저런 걸 갖고 들어오는 것 자체는 그건 안 되죠.
자, 아무튼 뭔가 본인이 안에 리폼을 했을 수도 있죠. 주머니를 난 꼭 이게 필요해. 왜냐면 호날두가 옛날부터 네. 초콜릿 좋아하는 걸로 유명하지 않았나요? 네. 초콜릿 덕후로. 초콜릿 좋아했죠. 예. 아 진짜 궁금하네 갑자기. 여기 지금 리플드 하시는 분들은 제가 차마 지금 읽어드릴 수 없는 거를 몇 개 쓰시는 분들도 있어서 다들 제정신이 아닌가? 그게 뭐 하긴 짭조름하긴 하죠 그게. 킨더조이. 네. 아 킨더조이. 근데 지금 제가 그 호날두 속옷을 청취자 선물로 사왔는데. 저기 안에 그 주머니가 있으면 그러면 약간 뭔가 근데 있는 거. 저기 경기용 속옷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경기 중에 속옷을 입나요? 입나? 팬츠 입겠지? 속팬츠를 입죠. 입나? 네, 입죠. 속팬츠 안 입으면 안 되죠. 누가 이렇게 바지 잡아당기면 그거 안 돼요. 저 팬티 홍보한 거 아니냐? 고도로 바이럴 아니라고 하신 분 있는데 살짝 한번 열어볼까요? 여러분께 드리는 거긴 하지만 진짜 아이, 진짜 바이럴에 이용당하는 느낌인데 풀 너무 웃기네. 진짜. 올리진 않고 자극적이니까 제가 네. 살짝 보겠습니다. 오! 아니 이거 그때 감이 엄청 좋네. 진짜 바이럴 되네. 이게 근데 호날두가 출시한 거예요? 직접?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그냥 호날두가 모델이 아닐까. 감은 좋은데 이 안에는 뭐 주머니나 이런 건 없어요. 그렇죠? 네. 리폼을 본인이 해서 한 게 아닌가. 근데 뭘 이렇게 씹어 먹은 거는 분명히 뭘 이렇게 견과류 같은 걸 씹어 먹은 느낌이에요. 그렇죠? 제가 네. 단연간의 그 먹보로 살아온 인생을 볼 때 네. 초콜릿이라고 봐요. 초콜릿을 근데 거기다 넣으면 녹을 거 아니야. 혼자가. 녹지 그거는. 녹아서 뒤로 가기라도 하면 사람들이 오해하겠네. 근데 왠지 납작한 걸 이렇게 먹는 느낌이었기 녹은 때문에 거를 이렇게 안에 땅콩만 남은 걸 이렇게 씹어 먹었나? 아니면 겉에 과자류 근데 그러면 부서질 텐데. 해바라기 씨? 네. 양갱. 양.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모르는 걸로 이건 해설위원도. 자, 유리구슬님 거 소개해 주시죠. 유리구슬님, 조규성 선수가 멀티에도 골 넣었을 때 정말 짜릿했습니다. 정말 멋있게 골 넣고 메롱 세레머니는 귀엽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했는데요. 두 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그리고 조규성 선수는 유럽으로 이적도 가능할 것 같던데 어느 팀으로 갈 것 같으세요? 라고 유리구슬님. 조규성 선수 스타일이 어떤 리그에 좀 개인적으로 맞다고 보세요? 정보를 전혀 배제하고서. 글쎄요. 조규성 선수가 지금 기량이 계속 늘고 있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른바 벌컵이라 그러죠. 네. 벌컵을 통해서 일단 파워를 많이 갖춰놨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등지고 포스트 플레이를 하는 능력도 향상이 됐고 슈팅이나 이런 결정력도 올라갔고 점점 실력이 올라가고 있어서 저는 경기를 좀 많이 뛸 수 있는 리그. 네. 너무 강팀보다는 예를 들어서 프리미어 리그로 온다 그러면 중하위권 팀에서 어느 정도 주전을 확보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팀. 리그 어떤 스타일로 볼 때는 어디든 상관없다. 아니면 좀 그나마 이쪽 동네 리그가 좀 경쟁력이 오히려 있지 않을까? 어떻게 저는 보세요? 오히려 그 지금 조규성 선수의 성향은 프리미어 리그가 더 맞을 것 같아요. 프리미어리그. 예, 오히려. 라리가나 이쪽보다는. 예. 네. 좀 아기자기하게 이렇게 공격진들도 폴스 나인 이른바 가짜 공격수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데 말고 예. 정통 공격수를 좀 원하는 팀들이 꽤 있는 팀. 이를테면 첼시 쪽으로 빌드업 하시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예. 네. 첼시에 간다면? 뭐 첼시에 가도 나쁘지는 않은데 지금 첼시의 공격진이라면 경쟁해볼만 하겠네요. 조카쿠라고 하신 분이. 어쨌든 파란피 조규성, 첼규성, 조카쿠요. 예. 네, 발음을 잘 하셔야 됩니다. 조레스라고 하시면 조레스. 어쨌든 간에 그 프리미어리그의 중하위권 팀의 주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팀에서 경기를 좀 많이 나와서
프리미어리그 템포 정도에 적응을 하는 그런 경기가 많아진다면 급성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조규성 선수 같은 어떤 고공 플레이를 하는 스타일의 공격수가 뭐 예전에 조재진 선수도 비교하면 물론 런 점프력이 꽤 높아서 그렇게 헤딩골을 넣은 적도 있지만 조재진 선수는 주로 나와서 연계해주고 사이드로 빼주고 그냥 그러한 오히려 그 역할들을 너무 많이 해주고 예. 오히려 슈팅을 한 개도 못 때리고 그냥 끝난 경기들도 몇 경기가 있었어요. 그 반면에 조규성은 그것보다는 좀 적극적인 스트라이커 유형이라고 봐야죠. 그렇군요. 아 정말 조규성 선수가 어떻게 성장할지 굉장히 궁금한 게 저는 이동국 해설위원이랑도 같이 해설했잖아요. 이동국 해설이 계속 그런 거. 와, 저 전북에 있을 때랑 너무 다르다고. 많이 진짜 상부 가더니 완전히 몸도 달라지고 스타일도 달라지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다른 선수로 보인다는 건 가까이 있었던 사람도 급성장을 느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좀 유럽에서 저는 그래서 기대가 돼요. 네. 지금 성장하는 게 너무 확연하게 보이거든요. 이 속도로 본인이 마인드 컨트롤만 잘해서 쫙 밀고 들어가면 분명히 3, 4년 안에는 지금하고 또 다른 이 조규성이 나올 수 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그 어떤 선택을 하냐가 중요하죠. 리그 갔는데 경기를 못 뛰고 그러면 확 꺾일 수가 있으니까. 안 돼. 네. 무조건 뛰어야 돼요. 선수는. 자, K 혼란 가능? 좀 또 그 성향이 좀 다르니까. 그렇죠. 네, 저는 괴물이고요, 홀란드. 자, 그리고 또 뭐 이번 월드컵에 대해서 어떤 마무리 한마디를 또 해주신다면 뭐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한두 끝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이제 질문들이 슬슬 많은데요.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월드컵을 보면서 좀 느끼셨던 소감을 또 한 말씀 해주신다면. 저는 이번에 월드컵에 극적인 경기들도 많았고 예. 우리나라도 극적으로 16강에 진출하고 도하이기죠. 너무 극적인 장면들이 끝까지 결승전까지 이어졌어요. 네, 그래서 와 진짜 이거는 제가 본 월드컵 중에는 제일 재밌었던 월드컵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진짜 네, 제일 재밌었어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2002년은 빼고 98 월드컵이 진짜 2002년 재밌게 빼고 남아 있었는데 네. 98 이후 최고 아닌가 생각도 들고 그냥 뭐 결승전만 놓고 보면 역대 최고. 역대 최고고 네. 2002년 한일 월드컵의 분위기는 따라올 수는 없어요. 그쵸. 사실은 우리는 그걸 현장에서 느꼈기 때문에.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 열렸던 월드컵 중에서는 제가 본 중에 제일 재밌었던 월드컵이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자, 일단 그 선물은 저희가 골라서 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네. 좀 이따가 발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빠 선물은 여기 오늘 소개된 이 명장면 생각나는 명장면을 2부에 소개된 분들은 모두 치킨 쿠폰 플러스 오빠가 저기 사온 선물 다 드린다 랜덤으로.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렇게 그 가끔 쳐가지고 소개되신 분들 지금 적어놨거든요. 이분들도 드리면 될 것 같아서 이거는 어디 이따가 5% 나가서 드릴게요. 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2022년 12월 21일 수요일 배성재 10 오늘은 장지연 SBS 해설위원과 카타르 월드컵 뒤풀이 특집 축톡쇼를 했습니다. 저랑 장지연 위원이 사실 오늘 새벽에 결승전 중계를 지금 4시간을 했거든요. 4시까지 하더라고요. 12시에 킥오프인데 사실 방송 들어간 건 11시부터 들어갔잖아요. 5시간을 했는데 11시부터 들어갔는데 우리가 사실 방송 전에 무슨 얘기했냐면 오늘 연장 승부차기에 만약에 시상식까지 하면 한 4시 끝날 수도 있겠다. 근데 이제 다른 분들은 에이 3시면 끝나요. 다 그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진짜 4시까지 했죠. 네. 생각해보니까 10시 45분에 들어갔네요. 네. 10시 44분에 들어가서 새벽 4시까지 했으니까 야 그거 화장실 안 간 게 용하네. 자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목이 좀 쉬어가지고 장기현 위원이랑 저랑 그래가지고 지금 목소리가 조금 잠겨 있는데 이제 와서 양해를 부탁드리고 사연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는 치킨 쿠폰 그리고 또 제가 카트레 사온 선물도 각각 또 나눠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저희 선곡표에 올려놓을 예정이고요. 자 연말 어떻게 보내실 거고 또 바로 프리미어리그 중계하셔야 되죠?
바로 26일부터인가 재개가 되죠. 네. 네. 내년은 또 어떤 계획 있으십니까? 2023년. 뭐 저런 특별한 계획이 없고요. 다음 네. 주에 계획이 있죠. 그래서 그냥 그때 계획에 맞춰서 열심히 살아가려고만 하고 있는데 깜깜합니다 앞날이. 왜요? 그냥 뭐 이렇게 항상 누구나 그러지 않아요? 미래가 좀 막연한 게 좀 있죠. 그렇죠. 막연하게 살다 보면은 네. 또 이제 은퇴할 때가 다가오고 뭐 그런 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자, 아무튼 저랑 또 축구 중계하고 게임 중계도 하고 그리고 또 2026년에는 48개국 북중미 월드컵이잖아요. 이건 또 완전히 다른 대회가 되는 거니까. 야, 진짜 경기 엄청 늘어나겠네요. 대회 방식을 또 바꾼다고 하는데. 네. 이거 어떻게 될지. 이것도 경기 시스템 만드는 것도 피파도 고민하지만 축구 팬들이 전 세계적으로 고민할 테니까 온갖 얘기들이 나올 것 같아요. 자, 첼량철 반가웠다고 하신 분 있고 과거 얘기해줘서 저희 청취자 여러분께 끝인사 해주세요. 한마디 해주시죠. 끝인사 한마디. 끝인사요. 네. 오늘 지금 청취자 여러분들 오랜만에 저 나왔는데 뭐 글쎄요. 네. 저는 정말 반가웠고 즐거웠던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도 연말 크리스마스 나가는 건가? 네네. 크리스마스도 즐겁게 보내시고 연말 연시 또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할아버지 또 와요. 냉동인간. 예. 자, 장지현 의원과 오늘 함께했고요. 수요일 방송 마치겠습니다. 소등합니다. 세븐틴 아주 나이스 끝곡입니다. 야한 꿈 꾸세요. 만수무강하세요. 파란 산타. 26일? 박싱데이부터 하는 거예요? 26, 27일? 26, 27일? 그때. 프리미어리그 지독하고 26일은 무조건 하잖아. 경기. 좀 이런 월드컵 겨울 월드컵 있으면 연말까지 휴식 좀 주고 새해 그냥 시작하지. 라리가는 그렇게 하지. 그러니까 라리가랑 분데스리가는 그렇게 휴식기가 하는데 있잖아. 얘네는 전통을 무조건 지킨다고. 26일은 무조건 경기. 리그 경기. 주중에 리그컵도 있어. 바로 내일인가 뭐. 내일? 당장 내일 인가 모레 21일 뭐. 와, 울버햄튼도 경기 있고 그래. 컵 대회. PL. 아니 나도 했지만 겨울 월드컵 하고 바로 하진 않았지. 그때는 정상적인 휴식기인 6, 7월에 월드컵 하고 8월에 개막한 거니까. 이거 지금도 다 들어가는 거야. 네. 잉글랜드가 결승에 올라왔으면 어땠을라나? 잉글랜드가 이번에 사실 기회였는데. 그지 우승 기회였는데. 케인이 이걸 날려버려갖고. 아니 왜 두 번을 시켜 요리스 그것도 팀 동료 부담스럽게. 래시포드 같은 애한테 좀 차게 하지. 그러니까. 케인이 놓치는 건 진짜 처음 봤네. 그 내용은 안 읽어주셔도 되고 아이디만 읽어주셔도 돼요. 굿바이 서로랭이 뭐보지 다크한 나이트 성재형 사랑해요 꽃묘꽃묘의 구버잼님 본인 인증 캡처를 해서 sbs10 골뱅이 다음.net으로 전화번호와 이름을 보내주셔야 선물을 드릴 수 있고요. 치킨 쿠폰과 카타르 선물 랜덤으로 편집이 되더라도 선물은 드립니다. 유튜브에 나가면. 그리고 드립 보내주신 분들 중에 이게 드립이야? 네네네. 카타르 월드컵 사온 선물 랜덤으로 드립니다. 그럼 이분 지금 소개된 분들은 다 드릴 수 있고. 다 드리는 거야? 네. 드립은 언제? 네? 드립은 어디서 선정해? 그분들은 지금 되신 분들 읽은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다 드릴 수 있고 아까 문자 그 외에도? 네, 그거 문자 설명해 주신 분들, 문자 보내주신 분들도 다 드릴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빅데이터가 쌓여갑니다. 네, 다 보내주세요. 선곡표를 확인해 주세요. 예. 아, 착하게 살면 내용 증명 안 가요. 근데 무슨 고소장을 얘기하는 거야? 나에 대한 악플. 진짜? 아까 너무 재밌었어요. 월드컵이. 이번 월드컵은 보통 우리나라가 떨어지면 분위기가 확 가라앉잖아. 그냥 이제 판 끝났다 이러면서 이제 축바들만 남아서 축구 보는데 이번 월드컵은 체감이 그런지 모르겠는데 계속 보더라고 사람들이. 근데 지난 대회는 결승전을 몇 시에 했었지? 월드컵? 지난 대회도 12시 정도. 그 정도. 러시아는 시차가 카타르랑 비슷해가지고
메시의 그렇겠다. 파워가 좀 있는 것 같고 확실히 일반 축구 그렇게 막 평소에 안 보는 분들도 이번에는 메시라서 많이들 맞아. 침착맨도 봤으니까. 결승전은 축구 관심 없는 사람들도 꽤 본 것 같더라고. 내 친구도 카톡 온 거 보니까 결승전 재밌게 봤다고. 진짜 메시 때문에 봤는데 네, 그게 경기가 너무 재밌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침착맨이 입중계하는 거 결승전 거 다시 봤는데 진짜 계열받더만. 왜요? 우리는 막 우와 하면서 메시 말했는데 침착맨은 그 순간 부분인데 메시야 그래? 아니 빵5 그게 뭐야? 찼다 그냥 아. 보다가 빵5 침착하네 진짜. 침착맨인가? 넣네 이 정도면. 내 친구들은 카톡 온 거 반응을 보면 딱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아예 스포츠에 진짜 관심 없는 친구 있거든. 그런 애들은 몰라. 결승전 이제 벌써 아직도 월드컵을 한 거였어? 나는 한국 경기 끝나고는 보질 않아서 아직 안 끝났었어? 이런 반응들이 있고 걔네들은 진짜 관심 없는 애들. 결승전은 언제 한지도 몰라. 그리고 이제 조금 스포츠 관심 있는 애들은 결승전만 봤어. 우리나라 이게 끝나고. 맞아요. 음바페가 빌런 역할 자꾸 했다 그러는데 나는 이제 메시의 시대는 완성과 종료가 눈앞에 온 거고 음바페 시대는 이미 시작된 것 같은데. 음바페는 시작된 지가 벌써 오래됐지. 음바페 혼란의 시대는. 혼란과 음바페 이제 비교한다면? 음란 시대는 뭘 음란 시대야. 음홀. 와 지금 음란 시대는 진짜 잘 나 모르겠다. 어디가 우위가 될까? 어? 음란 시대는 야 근데 지금 난 모르겠는데 근데 결국은 노르웨이 대표팀은 월드컵 나오기가 쉽지가 않잖아. 옛날에 브라질 킬러로 유명했는데. 그래서 결국은 음바페가 마지막에는 월드컵 때문에 결국은 홀란드와의 평가에서는 좀 갈리지 않을까. 홀란드는 그게 좀 약점이지. 근데 음바페는 계속 파리에 있으려나? 오히려 클럽이 음바페 나올 것 같은데? 내 생각엔. 파리에서 챔스 한번 먹고 옮기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월드컵이 끝나서 그 카타르 국왕이 예전보단 투자를 좀 줄이지 않을까? 파리에 자연스럽게 고액 스타들은 빠질 것 같은 느낌이 난 들거든. 알타니 국왕. 저는 악수했습니다. 국왕과. 그러니까 같이 있었는데 저는 국왕 보고 와 진짜 파리 상제르맹에서도 그 실제 그 구단주는 잘 경기장에 안 오고 보통 회장이 대신 오고 그냥 앉아 있고 그러잖아. 와, 난 깜짝 놀란 거야. 그 실제 구단주가 왔는데 그 국왕인 거 알잖아. 아니 이제 밖에 먼저 조언이나 이런 사람들은 모르는 거야. 그 사람이 재산이 600조고 뭐 이런 거 잘 모르는 거지 국왕. 근데 막 들이밀 대더라고 그래갖고 저러면 안 되는데 우리 쪽으로 딱 왔어 SBS. 성재가 먼저 악수. 아니 IBC 이제 순회 격려 방문이니까 나는 근데 마침 IBC 이제 들어오고 있는데 카타르 카메라들이 막 붙어가지고 누가 이제 주요 인사가 왔구나 누가 인사하러 왔구나 근데 보는데 카타르 국왕이라는 얼굴 보니까 파리 생제르맹 구단주야. 나는 그걸 아니까. 야 이런 나는 분이 사마 이런 분이 하필 또 타이밍상 한국 방송 3사 그쪽 섹션에 와가지고 인사를 돌고 있으니까 이야 근데 K랑 M은 막 이제 막 그 조언이도 받고 막 시끌시끌하니까 이제 S 차례니까 내가 들어와가지고 국왕이 곧 들어오신다 맞이해라 그랬는데 다들 도망가. 그래가지고 아무도 없고 나 혼자서 나 옆에 있었잖아. 앉아 있었잖아. 안녕하십니까. 근데 나는 서가지고 참아 이러고 겁이 나서 난 너무 놀란 거야. 근데 성재는 와 이제 지금 다 끝나고 나서 내가 야, 재산이 600조야 저분이. 아 발바닥을 빨았어야 되는데. 내가 언제 빨았어야 된다 그랬는데. 아 발바닥이 아니 발에다가 키스를 했어야 되는데 이러더라고. 성재가 발바닥 빠게 아니고 아 발에다 키스를 했어야 되는데. 진짜 웃겨가지고. 발바람 뭐야? 발바닥 빠게 아니고 발에다 키스. 내가 착각했어. 뭘 발에다 또 키스를 해? 발에다 키스하다.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저 사람의 재산 뭐 그런 건 다 알지 저분은. 그래가지고 인사를 하고 이제 그냥 나와서 농담처럼 이게 또 이쪽 그
옛날 그 뭐 예절이랄까 뭐 이게 이제 경배하는 그런 것처럼 이 발에 입 맞춤하면은 뭐 한 1조 던져주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지. 뭐 그렇게 얘기 나한테 아니 나한테 정확하게 워딩 뭐랬냐면 아이 발에다 키스를 했어야 되는데 이랬다고. 아니잖아요. 뭘 키스를 나 오히려 그 인사를 하고 이게 그때 진짜 이러고 왔기 때문에 혹시 이 동네 예절에 어긋난 짓을 내가 한 건 아닌가 그 키가 얘기를 엄청 했지. 컸어 그지? 키가 190이야 거의. 키가 엄청 크더라고. 뭘 타고 온 사람처럼 그래서 와 진짜 왕 포스 난다. 그러니까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인사를 했어야 되지? 그러니까 이게 혹시 얘네한테는 또 아닌가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뭐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그냥 우리 식대로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 나온 얘기지. 뭘 발바닥을 두 분 사진 빨리 빠른 시간에 찍겠습니다. 찍어요 지금? 네. 어떻게 찍어요 이렇게? 네 여기서 두 분. 하나, 둘, 셋.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첼시. 네, 방송 끄겠습니다. 방송이 별로 안 남아가지고. 생방 가야 된다. 형 우리 가야 돼. 아 지금 무슨 생방이야 또? 여태 생방이지 뭔. 생방. 도망가야 되는구나. 끄겠습니다. 예 감사해요. 수고하셨어요.